시나리오를 보니까 매매가가 한 10에서 20% 하락하면 전국의 12.5%가 깡통 전세가 될 거다. 충격적인 예측입니다. 충격적인 깡통 전세 시나리오 확률 보면 대구, 인천, 대구는 뭐 33%나 돼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지금 전세 시장이 붕괴 직전. 잘못하면 붕괴할 수도 예.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올 폭락을 촉발시켰던 이 역전세 대란이 사실상 하반기에 정점을 이룰 전망이에요. 자, 요즘 뭐 전국적으로 가장 떠들썩한 그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얘기하는 전세 사기 사건, 네. 빌라왕.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좀 빨리 좀 해결을 해라. 예. 어떻게든지 간에 정부가 좀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런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뭐 저희가 뭐 최근에 뭐 짚어보기도 했지만은 전셋값이 갑자기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뭐 전셋값이 안 떨어졌다면 뭐 물론 이게 문제는 있지만 안 떨어졌다면 표면화되진 않았을 텐데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결국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가장 큰 지금 전세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전세 문제입니다. 강남이 지금 아직도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최근에 보면 나온 기사인데 84억 또 찍었다. 집값 급락에도 비웃는 반포 불패. 매매 84억. 이게 저 88평짜리예요. 그다음에 전세가 48억. 그다음에 강남 서초 신고가 아파트 꾸준하다. 역시 부동산 폭락기에는 강남, 용산 집값 올랐다. 그래서 이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이번에 뺐어요. 기재지역에서 빠졌죠. 하락 장소석 선방한 서초, 강남, 용산, 무너진 노도강. 근데 강남에 쏟아지는 입주 물량, 최악의 전사는 강남 덮친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반포자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포자이에 지금 84제곱미터 국평이에요. 전세가 2021년도에 16억에 거래됐던 게 지금 뭐 거의 8억대, 9억대 나오고 있어요. 거의 반토막 원저리까지. 그렇게 되면 집주인에서 전세 계약을 재계약할 때 어떻게 됩니까? 9억을 돌려줘야 돼요. 그럼 그때 2021년에 고점에 전세 끼고 보통 뭐 갭투자가 빌라 사기금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데서 했던 사람들은 9억을 돌려줘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세가를 끌어내리고 이제 급매물을 유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보면 강남에 우리 보면 반포, 서초, 이 강남권은 전세가 가격이 떨어져도 엄청나요. 반포 자이 84제곱미터가 22억 하던 게 13억. 호가가. 레미안 퍼스티지 23억에 14억. 이런 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5억에서 7억이면 이 중에서 뭐 집주인들 중에 뭐 돈이 있으신 분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이게 매물 압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 강남에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25%가 강남에 몰려 있어요. 그 중에 특히 개포동 자이레지던스 2월에 이제 다음 달 입주죠. 전세 효과가 13억 하던 게 6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실거주 여건도 뭐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세로 이제 그 잔금을 지급하려던 분들이 이거 좀 견디기 어려워지는 거죠.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게 한꺼번에 막 폭락하지는 않더라도 가격은 어찌됐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면 어떻게 보면 강남의 전세 시장에서 지금 뭐 특히 이제 송파는 이제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송파도 보면 결국 그게 전세 역전세 가격이 급매물을 유도하고 매매가를 끌어들였는데 이게 강남권으로 확산될 것이다. 시간의 문제다. 라는 거예요. 역시 갭투자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 폭락에 헬시티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잠실도 8억. 이거 결국 뭐냐면 이 송파에 있었던 현상이 강남, 용산으로 서초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올해 입주할 수 있는 물건들이 강남하고 의외로 많은데 은평에 많더라고요. 이런 데는 전세가 한꺼번에 이게 가격 상승에는 상관없는데 가격 하락기에는 입주 물량이 충격을 엄청 줘요. 근데 왜 그러면 올 하반기가 진짜 위험하냐? 우리가 전세 가격이 언제부터 폭등했습니까? 2020년에 8.5%. 이게 부동산원이니까 조금 낮게 봤어요. 2011년에 10.7% 올라갔어요. 그럼 보통 전세가 2년에 한 번씩 계약하잖아요. 이제 올 하반기가 어떻게 되냐면 2021년에 저 고점에서 계약한 물량들이 2년이 돼 와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뭐 한 20%, 30%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돈 달라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와 연립 평균 가격을 보면 한 2020년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에 KB 기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4억 7천이었어요. 2020년에 5억 7천, 1억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21년 12월에 6억 6천. 계속 1억씩 올랐어요. 이게 지금 이 양반들이 재계약을 할 때 되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쯤에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전 가격으로 오르기 전 가격에 거의 회귀하는 지금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평균으로 치면 얼마냐면 한 2억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그게 4억일 수 있고 7억일 수 있는 거예요. 평균 2억이에요. 그러면 평균 2억씩 이렇게 돌려주는 현상이 나면 그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특히 갭 투자하신 분들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7.52%, 21년에 12% 올랐어요. 서울은 뭐 12%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 하늘에서도 지금 나왔고 보증금 미만한 위험의 추정에서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뭐냐면 2023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보니까 매매가가 한 10에서 20% 하락하면 전국의 12.5%가 깡통 연쇄가 될 거다. 충격적인 예측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반기에 제일 고점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깡통 병세 시나리오 확률 보면 대구, 인천, 대구는 뭐 33%나 돼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지금 전세 시장이 붕괴 직전. 잘못하면 붕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전세 보장금 사고 추이를 보면 2018년 700억, 2019년에 3천억, 2020년에 4천억이었던 게 2021년 5천억, 작년에 6천에 1조쯤 됐어요. 그렇죠. 9월까지 말이니까. 1조에 했어요. 사기극이라고 지금 빌라방 하는데 뭐 사기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저게 일반 빌라나 그렇죠. 그다음에 일종의 좀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에 가면 다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갭 투자 추이도 보면 2020년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작년 하반기, 작년 중반기에 보면 43%까지 됐어요. 많이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전세 가격이 확 폭등하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서 집값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불안하니까 갭 투자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거래 43%가 갭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절반이 깡통명세 위험이었다. 이게 무슨 굳이 빌라왕이 아니더라도 이거 보고 또 젊은 애들 중에 막 서너 채, 10채 산 친구들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돈은 안 들이고 그렇죠. 무자본 갭 투자. 무자본 갭 투자 할 수 있다는데 그때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믿었으니까 전세가도 계속 오른다고 믿었으니까 의도적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제는 집값과 전세값은 절대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지방 특히 이제 1년 안에 반드시 오른다.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 비법. 참 많이들 하셨네요. 무피 투자로 소형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돈 없어도 집 사는 법. 많이들 하셨어요. 1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빌라 투자. 이럴 때 이 양반들은 뭐 무슨 재테크의 영웅처럼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보면 이건 아실에 나온 자료예요. 인천에 보면 무피가 아니라 풀피 투자죠. 전세가 뭐 오히려 전세가 오히려 전세가 여기네요. 집 한 채 사면 4,300만 원 벌어요. 그러나 전세를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아니요, 전세 있어요, 지금. 있으니까. 어쨌든 이걸로만 보면 사람이 막 눈 환장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돈 한 푼도 없는데, 이거 집 한 채 계약하면 이게 바로 전세 사기 그게 실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상식적이라면 매매가 전세보다 싸면 매매를 하는 게 정상인데, 전세를 들어간다는 건 좀. 그렇죠.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이런 거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어쨌든 8평짜리 장안동 뭐 이렇게 연립주택들, 뭐 아파트에 아파트, 경기도 용인 동백에도 있어요, 무려. 이걸 가지고 또 일부 또 빌라 갭 투자를 부추기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했잖아요. 투자의 기자가 사기꾼으로 갭 투자 지옥 시작됐다. 저희는 물론 여러 차례 경고했죠. 그렇죠. 뭐 영원으로 3,000채, 5,000원으로 뭐 5천만 원으로 5채. 3천만 원 가지고 내 집 마련 가만히 있다 벼락거지 된다 그러다 진짜 찐 거 뭐냐면 이거는 집값 상승기에 근데 집값 변동기가 되면 이거는 과거에도 이런 빌라 경매 이걸로 막 사들였다가 결국 자살국으로 끝난 경우 굉장히 많아요. 많았죠. 진짜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신 분들 뭐 이렇게. 근데 지금도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게 지금도 보면 평균으로 치면은 전세가율이 아파트가 74%, 77.8%예요, 지방이. 빌라는 더 높아요. 빌라 전세가율 통계를 보면 지금 이거 정부 통계예요. 안산시 상록동, 사동,
인천 남동구 뭐 이렇게 해서 전체 경기도 190개의 읍면동 중에 13곳이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요. 예.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지금 빌라 사기 많이 벌어지는 데가 강서구 아니에요. 그렇죠. 공항동이 98.3%예요. 그다음에 강동 길동, 성내동, 강서구 염참동.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좀 더 떨어지고 집값 좀 더 떨어지면 거의 바로 모든 깡통이죠. 빌라가 다 깡통이고 전세 네. 사기 벌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전세 시장에 그래서 하반기가 강남 아파트도 문제, 빌라도 문제, 서울도 문제, 강남도 문제, 지방으로 가면 수도권도 문제, 다 문제투성이에요. 예. 이거 쥐레밭이에요. 네. 정부가 이제 결국은 그 지금 뭐 급하게 1.3 대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규제 지역도 전부 풀고 네. 또 뭐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좀 풀리기도 했는데 임대사업자들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다시 뭐 아파트 임대사업을 네. 좀 이제 다시 풀어 이제 할 근데 수 사람들이 있도록 아무도 안 한대요. 왜냐? 갑자기 정권이 또 바뀌어버리면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뀌면 또 없애버려가지고 그때 임대사업자들이 크게 뭐 하시다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 뭐 이런 예.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역전세 대란이라는 게 일단 고가주택도 문제고 중가주택도 문제고 저가주택도 문제고 이거 사면초가 그러니까 우리 폭락을 촉발시켰던 이 역전세 대란이 예. 사실상 하반기에 정점을 이룰 전망이에요. 예. 지금 특히,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지금 빌라 실태 사기등만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빌라 예. 사기등만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 젊은 영끌러 예. 5천만 원 가지고 5채 살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네. 파악도 안 돼요. 지금 사실은 거래량의 뭐 40%, 45%가 갭 투자인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깡통 전세로 나올지. 그러니까 이 전세 제도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 자체를 이번 기회에 손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하여간 여튼 정부도 좀 그런 움직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있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빨리 좀 어떤 제일 좋은 건 금리가 확 떨어져가지고 다시 근데 그거를 기대하기가 참 이게 어렵죠.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여튼 하여간 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빌라 이제 전세값 싸다 뭐 아니면 뭐 이런 데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실 때.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그거는 전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튼 뭐 전세가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